요즘 헬스를 시작한 지 5에서 6개월 정도의 얼마 안 된 친구들끼리도 3대 얼마 치냐? 질문하며 일종의 챌린지처럼 고중량에 많이들 집착하는데요. 3대 500이 하는 입을 수 없는 브랜드가 있어 불시에 단속이 나오기도 하죠. 빠르게 근육을 늘리기 위해 가벼운 무게를 드는 것보다는 무거운 중량으로 털어주는 게 당연히 근육이 빨리 늘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제대로 속고 계신 겁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과학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올드스쿨 보더빌더들은 전통적으로 고반복의 가벼운 무게는 지구력을 키우고 근육량 증가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으며, 반면에 무거운 중량의 8에서 10개의 반복 운동이 근육 성장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살아있는 보디빌더의 전설 로니 콜먼이 말했죠. 많은 사람들이 보디빌더가 되길 원한다. 그러나 누구도 똑같이 무거운 중량을 들고 싶지 않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근비대 측면에서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면 근육 생성에 최고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고 근육 성장을 위해 어떤 운동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고중량 저중량 운동 시초가 되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 분야 많은 초기 연구 결과는 캐나다의 체육대학의 스튜어트 필립스와 동료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연구에서 18명의 남성 실험자를 모아 10주 동안 일주일에 3번 레그 익스텐션 머신으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를 훈련시켰습니다. 총 3개의 그룹으로, 그룹 1은 1회 최고 가능 중량인 1RM의 30%로 30에서 40회 반복하여 3세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룹 2는 1RM의 80%로 10에서 12회 반복하여 1세트를 수행했으며, 그룹 3은 1RM의 80%로 10에서 12회 반복하여 3세트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대퇴사두근 성장은 그룹 1과 그룹 3에서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는 저중량 그룹과 고중량 그룹 모두 볼륨을 동일하게 했을 때 동일한 근육량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시에 신선한 발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운동을 하지 않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죠. 사실 운동하지 않은 일반인은 모든 운동 자극에 반응하고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이 점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의 원인일 수 있었습니다. 역시 고중량이 답인가요? 그래서 이에 4년 후 캐나다의 동일대학에서 필립스 박사팀은 앞서 실행한 유사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평균 4년의 중량 운동을 해온 49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이전 연구와 유사한 환경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전신 저항 훈련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다시 한번 중량의 차이가 근성장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가벼운 무게와 무거운 무게 모두 동일한 양의 근육 성장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환경 모두 일반적으로 더욱 의존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근육인 유형1 및 유형2 섬유 성장이 유사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섬유 유형의 성장이 부하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모순적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끝난 후 미국과 캐나다 운동학계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여러 연구와 대규모 메타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모두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볼륨이 동일하고 세트가 실패에 가까워질 때 가벼운 무게와 무거운 무게는 유사한 근육 성장으로 이어진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가벼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이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만큼 이득이며,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에는 본질적인 이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중량충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섣부른 판단을 하기 전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근력을 살펴볼 때 무거운 중량과 가벼운 중량을 비교한 8개의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무게에 관계없이 거의 실패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반복 운동에서 실패까지 운동하는 것은 증가된 대사 스트레스로 인해 고중량 저반복으로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벼운 운동을 수행하는 실험자 중 일부는 고반복 세트 후에 토하기도 했죠. 크로스핏을 생각하면 좋은 예가 되겠네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특히 복합 동작에서 고반복을 실패할 때까지 운동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즐겁지 않고 실행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결과를 근육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운동하면 될까요? 근육 성장의 두 가지 주요 메커니즘은 기계적 스트레스와 대사 스트레스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기본적으로 운동 중에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려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하나가 많을수록 다른 메커니즘은 적다는 말인데요.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면 더 많은 기계적 부하가 발생합니다. 가벼운 중량을 들어 올리지만 더 많은 횟수를 반복하면 많은 대사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벼운 무게와 무거운 무게로 동일한 볼륨으로 운동을 할 때 동등한 근육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근육 성장을 극대화하려면 운동 시 근육 성장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즉 무거운 부하는 근력 강화와 기계적 스트레스에 더 이득이 되고 실패에 빨리 도달하기 때문에 무거운 복합 동작에서 근력을 높이는 것이 운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근비대 전문가이자 연구원인 숀필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중량으로 많은 반복 운동을 통해 근육에 펌핑을 주면 3대 운동 같은 무거운 복합 운동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강력한 성장 자극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3대 운동 같은 복합 운동으로 고중량 세트를 마친 후에는 보조 동작에서 낮은 중량으로 높은 반복수를 활용해주면 타겟 부위를 완전히 탈탈 털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드롭 세트, 역 피라미드 세트를 사용하거나 운동이 끝날 무렵 거의 실패할 때까지 20에서 30회 반복하는 2세트 정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은 가슴 운동하는 날이니 가슴 운동으로 세트를 한번 짜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선 고중량 벤치프레스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6에서 10회씩 3세트를 해줍니다. 두 복합 동작은 1RM의 80% 중량을 활용한 움직임을 통해 더 강해지는데 중점을 두며 근육 성장에 기계적 긴장 메커니즘을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 앞이 무게의 절반 무게로 케이블 크로스오버와 팩데크를 20개씩 반복하는 3세트 드랍 세트를 해줍니다. 벤치프레스를 60kg을 했다면 30kg으로 케이블 크로스를 밀어주는 거죠. 이 운동에서 근육 성장에 대사 스트레스를 올려줍니다. 마지막 세트는 더 낮은 무게로 더 많은 반복 세트를 하고 고립 동작에서도 실패할 때까지 마지막 한 궤도를 외칩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유산소를 따로 해줄 필요도 없이 정말 짧은 시간 영혼까지 탈탈 털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3대 운동으로 고중량의 이점을 활용해 더욱 강해지는 데 집중하며 여기에 더 많은 대사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해 가벼운 무게의 보조 운동으로 드롭 세트, 역 피라미드 세트 및 고반복 세트를 추가하세요. 물론 각 근육 부위별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